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고 그럼 1월 달도 다 지나갑니다. 자, 뭐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금 방향성을 못 잡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요거는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씩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간 좀 혼조권인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은 살짝 마이너스로 마감됐고요. 마이너스 0.14% 정도. 코스닥은 좀 플러스권이 나왔습니다. 요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조금 밀렸고 그다음 코스닥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12월 달에 좀 예고를 해드렸던 거죠. 1월 달은 1월 효과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10월이 가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1월 효과는 중소형주 효과입니다. 1월 달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큰 그런 장세가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 역시 마찬가지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 위로 꼬리를 달고 살짝 이렇게 몸통 크기는 상당히 작은 그런 장으로 마감됐습니다. 중국 시장은 음선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조금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이 조심스럽지만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또 오늘 뭔 얘기할까 이게 무섭잖아요, 솔직히. 오늘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눈치는 봤는데 그래도 동방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대통령 취임이라서 휴장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스 데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조금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취임에 가려져서 누구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리는 행사가 있죠. 스위스 다보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매년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정상급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게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다보스 포럼은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에요. 인구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한 3,000명 정도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이쪽에 방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수행원들 막 이렇게 합하면 그 동네 인구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올해는 막 좀 나눴겠죠. 일부는 그 트럼프 취임식으로 가고 일부는 다보스 포럼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굉장히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2016년도 말쯤에 이토마토를 왔는데 그때부터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자, 이 얘기를 막 하면서 TV나 이런 데서 5G 관련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드렸죠.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되려면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인프라가 5G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년 남짓한 기간 걸렸었는데 2020년, 21년 이때 다들 그때 몇 년 전보다 그러니까 2016년도 말, 17년도 초 이때보다 다들 10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수익을 낸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들고 파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배거까지 이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올해 또 뭐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하고 관련 없는 거 그런 부분들은 빼버리고요. 뭐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쏟아나오게 나오고 또 관세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뺐어요. 자, 대주제가 다보스 포럼의 대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이라는 게 대주제예요. 자, 그러면 딱 봐도 그냥 지능형 시대, AI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연결되겠죠. 자, 첫 번째 즉 관련 있는 부분들은 지능형 시대의 산업. 여기서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로 안의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은 건데요. 자, 분명히 AI로 인한 격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은 이 야인 시대에서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죠. 근데 과거에는 야인 시대에서 종목 추천이 없었고요. 그 끝부분에 미니 강의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강의를 제가 뭐 몇 강 정도, 56강이든가 8강이든가 하여튼 그렇게 쭉 연속으로 월요일마다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중에 또 AI에 관련되는 게 AI라는 제목의 강의가 또 한 13강, 14강 정도 그 정도를 연속으로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야인시대 애청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AI가 지금 그때보다 AI 관련 주식들 엄청나게 좋죠.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이 AI는 올해도 또 화두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뭐 CES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CES에서는 보통 보면 CES는 미래에 이런 기술이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CES 행사였었는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실생활에 스며든 AI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AI가 화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재 투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재 투자 관련해 갖고는 바이오하고 로봇 쪽에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따가 로봇 관련되는 쪽들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로봇 주식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말씀드릴 때 그때보다 더블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수백 배씩 수익이 나오곤 합니다. 로봇 쪽도 뭐 이제 좀 이렇게 기재개를 펴는 뭐 밑에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우리는 10배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만요. 이제 전체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구보호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화두가 될 텐데 이런 겁니다.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위기 극복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거예요. 자, 원전은 과거에 대형 원전 이런 것들도 뭐 해당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형 원전 SMR이라는 거 있죠. SMR. 자, 이 소형 원전이 화두가 될 겁니다. 우리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야. 이러면서 소형 원전 만드는 기업들 이런 쪽하고 손잡고 또 1대1로 계약 체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작은 흐름이 아닙니다. 자, 피터 린치가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분 있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입니다. 좋은 주식은 평생 몇 개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몇 개면.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치고받고 하죠. 자, 이렇게 큰 흐름을 읽고요. 큰 흐름을 읽고 대시세, 큰 시세를 한번 이렇게 내 걸로 경험해 보시면 그런 매매 하루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보스 포럼이 또 뭐 이 다보스 포럼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겠죠. 제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다들 몇 번씩 정독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확신을 갖고 또 이 텐베거라는 거 이런 수익도 내드렸을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번 행사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렇게 깊숙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뭔가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뭐 다보스 포럼 관련되는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나와서 시청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요거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일단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음선으로 마감했죠. 전주 말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 올랐네 하고 빵 떠서 시작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쵸? 야, 오늘 저녁에 트럼프 취임일인데 야, 이거 불확실성 있겠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한 100개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음선이 났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이제는 22평선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62평선에서 조금 지지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한 단계 상승, 박스권 한 단계 위에 올라와서 20일에서 60일 사이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조금 아쉽죠. 오늘은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살만도 한데 오늘은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안정이 된다라면 외국인들 수급은 그 뒤따라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300억 팔았고 오늘 한 4,18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이 트럼프 취임에 대한 경계감들 이런 것들을 좀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저 선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물하고 선물하고 같이 동시에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좀 전에도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후반의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이번 주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취임도 있고요. 거기다가 다음 주면 우리나라가 설 연휴가 됩니다. 이 설 연휴 이 부분을 그 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연휴가 길죠. 왜냐하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설 연휴가 6일입니다. 자, 상당히 긴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설 전날 야, 이게 오를까 빠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봤자예요. 자, 시장의 메이저들이 연휴 길 때 그때 종가는 메이저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시장이 만약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설 연휴 지나고도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설 연휴 전에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연휴 이후에도 조금 고생을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막 쏟아내겠죠. 트럼프는 취임하게 되면 첫날은 독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 초 중반까지의 흐름은 좌우가 될 거고 진짜 흐름은 주 중반 이후 주 후반 여기 이때 나중에 한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뭐 이런 움직임인데 주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122평선 뚫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자, 이 코스닥
딱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코스피 시장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뭐 12월 달 이때 1월 효과를 말씀드렸죠.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어요. 675에서 627이니까 그렇죠. 시장이 한 10%도 넘게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에요. 자, 242평선이 한 732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돌파해내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돌파해낸다라면요, 주 후반에 그 이후에 우리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장도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코스닥 시장 수급도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도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오늘 동반해서 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섹터별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관심 섹터는 역시 AI 쪽 보시고요. 아까 그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해드린 게 이런 큰 흐름을 잡으시라고 다보스 포럼 관련되는 얘기도 해드린 겁니다. AI나 뭐 로봇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쪽이라야 돼요. 우리 지금 전력기기 쪽들, 이런 쪽들 굉장히 좋죠. 이거 왜 이렇게 좋습니까? 뭐 저 LA에 산불 난 거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이 AI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업체들 뭐 이런 쪽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들 AI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AI나 뭐 로봇 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섹터를 올해도 눈여겨보고 그쪽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전에 대해서, 첫 번째 섹터는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통령이 바뀔지 안 바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자, 기존의 정부가 원전을 상당히 좀 밀었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원전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마찬가지 원전 쪽은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 원전을 그때처럼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원전은 일단 AI 관련해갖고 지금 SMR 쪽으로요. 소형 원전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금 체코 원전 수주한 부분도 있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원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등한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특허로 딴지를 걸던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들 상당히 수주가 많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자, 새로운 게임 체인저 원전 SMR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전들. 자, 데이터 센터가 큰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소형 원전 SMR을 하나씩 이렇게 지어갖고 그 옆에 바로 짓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명인들여복귀나 그다음에 수요일 날 출연하는 거 있죠. 거인의 시선. 중간에 낮에 하는 프로죠. 자, 근데 이쪽에서 계속 이것도 거기서도 좋은 종목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링크 제네시스 한번 보십시오. 링크 제네시스. 야인시대에도 추천을 해드리고,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얘기해드리고, 거인의 시선에서도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추천해드린 가격이 야인시대에서는 조금 그날이 월요일인데 화요일 아침 시가가 좀 높았어요. 근데 그게 6,160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8,000원 넘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좀 기대가 중장기로 본다라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소형원전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죠. 이쪽에 2016년도에 4,400억 불을 투자를 했고요. 2021년도에 또 한 6천억 불을 투자를 해서 1억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은 소형 원전을 이렇게 따로 하나 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원전을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반대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원전을 열을 식혀야 되는데 그거를 물로 이렇게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가 있는 울진 뭐 이런 데 원전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좀 이 공랭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꼭 물이 많은 지역 바닷가라야 된다라는 그런 입지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도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있죠.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원가를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원전이 이렇게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여기다가 설비를 막 다 해야 되죠. 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SMR, 소형 모듈 원전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부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원자로 요렇게 하나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장에서 이렇게 분업화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뉴스케일 파워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자, 지금은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도 이거 보유하고 있다가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18,000 몇백 원 정도 이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절반은 차익 실현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저항 한번 받았죠. 지금 정고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근데 그 부분은 조정받으면요 다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전 KPS라는 종목도 있죠. 지난주에는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한전 KPS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한 2천억 넘게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 기준. 근데 시가총액은 2조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전 계열의 발전 설비 전문 기업인데, 자,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좀 따지고 그러신 분들은 이 종목을 노려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로봇 섹터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로봇 쪽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투자는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이 됐었지만요. 자, 이제 막 성장해서 올해부터도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짝짓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LG전자도 중소기업들 계속 지분 투자하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섹터가 로봇 섹터니까 앞으로도 한동안 로봇 섹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작년에도 추천드리고 더블 이상 나와서 그때는 이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때는 더블 이상 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원금 정도는 회수하십시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우리 오늘요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26만 6천 원 아침에 좀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원금 회수는 했습니다. 원금 회수는 했어요. 근데 그 원금 회수한 거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쫓아가는 건 조금 위험하니까 자제를 하시더라도요. 조정받는 구간 뭐 이럴 때 분할해 갖고 매수하는 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봤고 그다음 LIG 넥스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LIG 넥스원은 방산 기업이죠. 근데 로봇 쪽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그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요. 로봇 개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를 작년 8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국방부에 지금 사족 보행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뭐 그 기업의 연결 실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방부에다가 작년 8월 달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납품을 했어요. 자, 그거 도입이 되겠죠. 뭐 어쩌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쟁에 거기서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총 달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화면에 찍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비공이라는 대한미사일이죠. 소형 고속정들 잡는 거. 자,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 아마 올해 미국 수출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LIG 넥스원은 조정 잘 받았습니다.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주 후반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주 후반에 잘 보시고요. 다보스 포럼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나온 시그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AI하고 로봇 뭐 이런 쪽하고 관련 있는 종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